함께 할 줄 아는 리더 김한중, 알렉스 강이 읽어드리는 슬레이트 엣지 제5장 천천히 빨리 가기. 조금 걷기도 했고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운동도 했고 엿기도 몇 차례 들었고 식사도 다소 조절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 섰는데 여전히 퉁퉁한 모습 그대로이다. 효과를 보려면 갈 길이 먼데 지금은 그 길을 멀어도 너무 멀다. 이렇게 단순한 일들은 안 하기도 무척 쉽다. 그리고 지금은 어쩐지 하지 않은 쪽이 더 끌린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이 단순한 일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어머니, 선생님, 직장상사, 형제자매, 목사님, 심지어 나 스스로한테 수없이 듣던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지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의지는 임의적이고 인공적인 상벌 제도를 등에 업은 어두운 자기 압제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사람들은 압력을 받으면 비록 그것이 본인 스스로가 부과하는 압력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의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저항 본능이 살아나기 전까지만이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쇠락시키고 분열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 부정의 슬라이드 엣지 복리 효과가 아닌지 점진적 성장과 발전을 부르는 긍정의 슬라이드 엣지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에겐 동력자가 필요하다. 삶을 끊임없는 긍정적 변화의 길로 이끌고 싶다면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 강력한 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힘은 바로 시간이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았는가? 지나쳐 가거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장관이다. 엽서 속 사진은 그랜드 캐니언 지형의 장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협곡은 애리조나주를 관통하는 길이 490km, 폭 29km의 장관으로 거의 지하 1.6km를 파고들어 바위 투성이의 지형 속에 숨겨진 20억 년 퇴적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그려지는가? 떠올린 이미지를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길 양쪽을 따라 흐르는 빗줄기나 집 뒷마당에 퍼부었던 빗줄기가 만들 개울을 떠올려보자. 이제 아까 떠올린 위대한 자연의 산물을 떠올리고 다시 빗물이 만든 실개천을 떠올려보자.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시간이다. 실개천은 몇 분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땅을 따라 흐르는 물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랜드 캐니언은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방식으로 땅을 흘러 생긴 결과물이지만 600만 년 동안 흘렀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슬라이드 엣지가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대단히 관대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기여하면 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엄청나다. 단 1페니였지만 1000만 달러가 되어 돌아왔다. 1페니로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힘이 채워줄 것이다. 그 힘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수백만 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워터 히아시스가 연못을 장악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쌍둥이 형의 동전이 1000만 달러로 불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도 단지 31일이다. 그리고 크림을 버터로 만들어 작은 개구리를 살려낸 발적기 단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크림통 안의 사투에서 생존한 개구리가 주는 교훈은 그 작은 생명체의 끈기나 결단, 의지가 아니다. 개구리의 강인함도 아니다. 열심히 저었을지는 몰라도 작은 개구리는 다리에 힘이 없다. 핵심은 시간이다. 개구리의 작은 노력은 크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개구리 곁에는 동력자가 있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개구리가 시간의 힘이
그 위력을 발휘할 때까지 발젓기를 충분히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의 비밀은 이렇게 단순하다. 시간의 힘은 일상의 사소하고 감지조차 어려운 일들을 거대하고 막을 수 없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는다. 행동하라. 그러면 우주가 시간을 공급해 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우주가 우리의 행동을 증폭 시스템을 가동시켜 배가 된 작품을 돌려줄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을 완성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증폭기에 들어가는 행동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적이 아닌 아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력가 노인이 쌍둥이 아들들에게 요구했던 선택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00만 달러인가? 1페니인가? 대부분은 쌍둥이 동생처럼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현금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당장 100만 달러의 현금을 준다는데 당연하지 않는가? 물론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치명적인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깜빡 속아넣어버렸다. 그렇다. 그 치명적인 유혹이란 지금 당장의 유혹이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전자레인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점심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중얼거렸다. 얼른 빨리빨리. 그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60초면 충분히 빠르지 않는가.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초간편 패스트푸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도 모자라서 어제 이미 대령했을 것으로 바라고 기대한다. 우리가 증조부님 세대보다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것에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자연 속 점진의 섭리가 존재한다. 농경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아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일부러 고민할 문제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자명한 현실이었다.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변했다.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한다. 우리 문화는 영화와 TV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현실 시간에 대한 감이 약하다.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나 TV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정말 놀라운 예술의 한 형태이고 TV도 막강한 매체이다. 진정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영화와 TV에서 인생을 배우기도 한다. 단, 시간은 아니다. 좋은 영화를 통해 역경 속 인간 정신의 승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인간의 고뇌, 세대 간의 소통의 감동과 달콤한 로맨스, 혹 한국 국가의 탄생 역적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2시간이면 끝난다. 삶은 인터넷 링크만 클릭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수천 년 노자가 한 말이다. 상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으며 증인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중인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조용한 물질의 위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용제로 통하는 물은 예로부터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대신 넣어도 의미가 완벽하게 통한다. 시간은 물과 같다.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중인이 되어가지 않는 곳에 있다. 슬라이드 엣지를 대신해서 넣어도 된다. 눈가리개를 한 동상으로 알려진 정의의 여신상 또한 슬라이드 엣지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과 칼을 든 여인상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있는데 당시에는 눈가리개가 없었다. 눈가리개는 대표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현대 사상을 탄생시킨 르네상스 시대의 16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추가가 되었다. 이 눈가리개는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정의는 눈이 멀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슬라이드 엣지 철학을 생각하는 방식도 같아야 한다. 정말 슬라이드 엣지를 이해하고 적용해서 꿈꾸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순간을 위한 선택만을 해서는 안 된다. 지식을 토대로 선택해야 하며 시간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를 정의의 여신상에 저울 양쪽 접시라고 하자. 지금 사는 게 보통 팍팍한 게 아니라 몹시 힘든 시기다. 저울이 심하게 기울어 있고 실패 쪽 접시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 건강, 재정상태, 결혼생활, 일. 몇 년 동안 사소한 판단착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것이다. 이럴 때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고 일어나 보니 아니면 손뼉을 짝 하고 한번 쳤더니 다 잘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건 영화 속에서나 하는 일이다. 현실은 실제 상황이지 영화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작고 단순하지만 긍정적인 행동 하나를 성공 쪽 접시에 담으면 어떨까?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 더 심는다. 변화는 없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하나 더 이렇게 늘려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저울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저울이 또 움직인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무겁기만 하던 실패 쪽 접시가 살짝 들리는 것 같이 이내 저울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한다. 실패 쪽 저울이 담긴 과거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성공의 무게를 한 번에 1g씩 계속해서 더해간다면 결국 저울은 내 편으로 만들게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이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몇 가지를 저울에 얻는다. 저울은 미동도 없고 보자고 하니 속이 상한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 현재 실패 곡선은 어디쯤이든 언제라도 긍정의 패턴을 쌓는 새 출발을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확신이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증거나 사실만을 믿고 선택한다면 보나마나 실패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아는 것, 내 철학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짐 콜린스는 비즈니스 고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읽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일을 해내기 위해 뭐든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플라이 휠이 어쩌다가 한 번 세게 밀려서가 아니라 지치지 않은 일관된 노력이 누적되고 합을 이룰 때 결국 인생을 놀랍게 가속시키는 움직임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로 가는 습관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습관을 만든다. 나에게 해가 되는 슬라이드 엣지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슬라이드 엣지를 만든다. 남의 꿈을 이루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을 산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하나로 중요해보지 않는 선택들을 통해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결정은 슬라이드 엣지 결정이다.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책을 읽고 누구와 전화를 하고 점심에 무엇을 먹고 누구와 어울리고 동료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이고 단순히 한 번에 하나씩 가급적이면 점점 더 늘려가면서 꾸준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슬라이드 엣지는 놀라운 힘으로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힘든 주변 환경이나 지난날의 처참한 참패 그리고 실패한 인생의 증거들이 한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슬라이드 엣지라는 조력자를 얻게 된다. 이제 성공은 필연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어 그 과정을 벗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선택이다. 슬라이드 엣지를 모르면서 인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다. 특히 혼자라면 더욱 그렇다. 또 20명 중 1명만 성공한다는 통계를 보면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확률이 크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다. 성공의 길은 때론 불편하다. 따라서 가지 않기가 그냥 쉬운 게 아니다. 훨씬 더 쉽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늦잠 자는 것이 더 쉽다. 성공의 길을 들어서고 그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성공 여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선구자들은 그 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어쨌든 시도한다. 선구자에게 용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용기란 목표를 향한 굳은 마음을 뜻한다. 슬라이드 엣지를 이해하고 그 사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표와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건 언제든지 백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실제로 결과를 보고 느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 그토록 원하는 성공은 얼마나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걸까? 시간을 정확히 댈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경험상 약 3년에서 5년 정도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3년 전을 생각해보라. 엊그제 같지 않은가? 3년 후에는 3년 전 지금을 되돌아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시간이 얼마일까?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오히려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워터 히야신스는 안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연못 전체를 덮었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조용히 배로 늘어갔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슬라이드 엣지는 나의 때는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장한다. 연못을 뒤덮은 워터 히야신스처럼 말이다. 나의 때는 좋건 나쁘건 실패건 성공이건 승리건 패배이건 매 순간순간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바람, 파도, 바다, 걱정 다 접어둔 채 시간 속에서 배가 되고 성패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순하고 사소한 일상의 행동들만 챙기면 된다. 문제는 다들 한 발은 과거에 굳게 담그고 한 발은 소심하게 미래에 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언제나 뒷전이다. 자녀, 건강, 가정, 직장 등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는 후회로 뒷북을 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걱정하며 날을 샌다. 슬라이드 엣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내가 납득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슬라이드 엣지는 오직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래나 과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1997년작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3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팔렸다. 톨레가 들려주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저 책을 읽는다고 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완전히 몰입할 때만 가능하다. 지난 일을 속상해하고 앞날일을 걱정한다고 되지는 않는다. 슬라이드 엣지는 우리 인식에 관한 것이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내 편에서 일하기 좋은 것들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부터 평생토록 쭉 계속하는 것. 그것이 슬라이드 엣지이다. 인내심의 연료를 제공하고 성공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개인의 철학이다. 개인의 철학에는 물론 시간의 비밀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시간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길을 충분히 걸으면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는 아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안다 모른다의 문제이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손은 저절로 전등 스위치를 찾는다. 왜일까?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확히 같은 원리이다. 매일 조금씩 걷고 근력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지갑 속 1페니를 쓰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결국 건강도 찾고 돈도 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확히 같은 이야기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빼고는 전혀 다르지 않다.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은
1922년 영웅적인 선행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난센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개인의 힘으로 40만 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을 기아에서 구해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난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슬라이드 엣지에 딱 들어맞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들어보면 어려운 일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을 말한다. 불가능한 일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을 말한다. 난센은 슬라이드 엣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분명하다. 불가능한 일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을 말한다. 이 표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좀이라는 말이다. 내 비즈니스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경영하던 더 피플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영업 조직까지 포함해서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와 합병시킨 이야기를 사장에서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하기로 했다. 슬라이드 엣지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회사를 출범시킨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힌 회사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회사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 회사의 마케팅, 지원, 조직 등을 차근차근 구축했다. 마침내 우리는 준비를 끝냈고 친구 몇 명과 가족을 초청하여 우리가 새 사업을 시작했음을 선포했다. 영업 조직에게도 차근차근 꾸준히 각자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도록 교육했다. 사업 시작 전에 우리는 슬라이드 엣지를 10가지 핵심 가치라는 규칙으로 정했다. 진실함, 결단, 부단한 자기개발, 큰 꿈 갖기, 매일 실천하기 등이 포함된 10가지 핵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빨리 가기였다. 간단하다. 큰 결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슬라이드 엣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한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먼저 슬라이드 엣지 원칙을 실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슬라이드 엣지를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 달 한 달 지남에 따라 매출은 점차 늘 증가하고 당장 큰 성장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간의 쌓인 노력이 배가 되어 눈에 보이는 시점이 드디어 왔다. 첫 해 우리는 매출 1억 달성을 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업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수립했고 기록 경신 공을 인정받아 업계 친문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업계의 거물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천천히 갔기 때문이다. 빨리 가려면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